안녕하세요. 옹기로운 학부모 생활 자녀교육 Q&S.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에 답해드립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정기고사에서 객관식은 만점이나 실수로 인해 한두 개씩 틀리는데 서답형에서 점수를 얻지 못해서 80점 이하의 점수를 항상 받아오게 됩니다. 서답형은 딱히 준비할 것도 없다는 핑계만 늘어놓는 상황입니다. 수능에서도 선원수령 문항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단순한 답변보다 서술과 논술의 답변이 아이의 평가를 더 의미 있게 하리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이와 어떤 식으로 선원수령 평가를 대비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서술형 문항과 논술형 문항은 서답형 문항의 한 유형입니다. 서답형 문항은 주어진 답지 중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선택형 문항과 달리 학생이 직접 그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문항입니다. 정기고사에서 선원수령 평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걱정과 고민이 크실 텐데요. 선원수령 문항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대비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술형 문항은 지식이나 개념, 원리, 의견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문항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거나 주어진 자료를 요약 또는 분석하고 풀이 과정을 나열하는 질문입니다. 다음으로 논술형 문항은 학생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조직해 작성하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문항은 자료를 평가하거나 해석하고 근거를 들어 주장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한 개 또는 몇 개의 단어, 숫자, 기호, 수식, 그림 등으로 답을 완성하는 정도의 단순한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은 서술형 문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원수령 평가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원수령 평가의 문항은 질문의 내용인 발문, 학생들이 응답에 참고해야 할 보기 또는 자료, 발문으로 학생이 작성해야 하는 답의 내용을 한정하는 조건 등으로 구성됩니다. 발문과 조건에는 학생들이 작성해야 하는 답변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보기 또는 자료에서 찾았을 것, 특정 단어를 언급할 것, 새 문단으로 작성할 것 등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원수령 문항을 써보는 연습을 할 때 먼저 이러한 문항을 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 학습자라면 아이가 어떤 내용과 범위로 한정해 작성해야 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등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글을 쓰면서 물음에 맞지 않는 답변을 쓴 학생이라면 문항에서 써야 할 내용을 표시해두고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선원수령 대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원수령 문항에서 제시되는 자료를 읽고 주어진 시간 안에 발문에 맞게 해석하는 것은 넓은 독서가 바탕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독서 방법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시간이 남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고 30분, 학교 갈 준비를 하고 20분 등과 같이 독서를 중요한 하루 일정으로 잡으면 좋습니다. 독서도 다른 일정과 같이 시간을 내서 집중해 읽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덧붙이자면 다양한 주제를 다룬 글을 읽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연습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회, 과학, 역사 등 다양한 장르를 다룬 작품을 읽으면 좋은데 비문학 장르의 경우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어려운 자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엔 연령대에 맞는 교양 잡지를 읽거나 신문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가 아직 책 읽는 습관 자체가 부족한 경우 처음부터 거부감을 가지는 장르의 책을 읽히기보다는 일단 좋아하는 장르부터 읽기 시작하고 차차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독서를 통해 보기나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떤 내용을 답해야 할지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선원 수령 답안을 실제로 작성해 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할 차례입니다. 막연히 머리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과 실제로 글을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의 경우 문제를 함께 읽은 뒤 그 답변의 구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선원 수령 문항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함께 구성한 내용을 스스로 문장으로 써보는 것도 훌륭한 연습이 됩니다. 하지만 논수령 문항은 특히 많은 분량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요를 작성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개요는 상황, 문제 제시, 대안 1, 대안 2, 기대 효과 등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긴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자녀라면 써야 할 분량을 개요별로 나눠서 배정하고 각 개요를 짧은 호흡으로 작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과학이나 수학 교과에서도 선원 수령 평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의 선원 수령 평가는 풀이 과정, 요소별, 단계별로 채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써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데 풀이 과정을 기록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답을 어떻게 풀었는지 자기 나름대로 과정을 말해보고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해보는 연습도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원 수령 평가 문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서, 그리고 문장을 직접 써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서와 연습. 명심하세요.